지난 겨울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가득한 이곳. 이곳은 길 위에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유기묘 보호소입니다. 고양이가 정말 많네요.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많아요. 고양이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아이까지 해서 한 90아이? 90여 마리 고양이의 엄마이자 보호소 소장인 김은희 씨입니다. 금순아, 일로 와. 금순아,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애기들 일로 와. 우리 불란이. 그저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은 모습과 달리 각자의 사정과 사연으로 보호소에 들어오게 된 아이들. 은희 씨에겐 모두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보통 뭐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유기된 아이들. 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다 여기서 살아요. 다 사연이 있어요. 고양이가 다 이렇게 막 누워 있어요. 보니까 편한가 봐요, 되게. 네. 포근하고 뭐 따뜻하고. 이곳은 구조 후 당장 입양을 보낼 아이들보다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 신반은 더욱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합니다. 싫어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네요?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심판은. 그래도 구조되기 전 모습에 비해 많이 좋아진 모습. 종현, 성인종. 네, 미스터고라고 면목동에서 여름에 구조였는데 와서부터 허피스에 뭐 호흡기에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짧은 노생 동안 안 아파본 적이 단 하루가 없을 정도로 여기 수술했어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구조해 치료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기까지. 힘든 과정임에도 은희 씨는 왜 유기묘 구조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 아이들 사연 들으면은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 아이들이 이미 90아이나 있고 모든 면에서 좀 열악하니까, 그리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지금 이런 작은 인원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구조 후 관리까지 90여 마리의 아이들을 돌보기엔 열악한 환경. 그럼에도 아이들 하나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희 씨. 하지만 노력만으론 아픈 아이들 전부를 치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뭐 너무 급한 애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구내염하고 여기 이제 조직 검사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도 또 병원 갈 일이 있습니다. 3년 전 구조 당시 학대로 인해 한쪽 눈을 잃은 마망이. 최근 구내염을 앓고 있어 병원 방문이 시급하다는데요. 구내염 있으니까 여기 털을 그루밍을 못해서 이렇게 뭉쳐요, 이런 데가 이렇게. 구내염 있는 아이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마망이의 아들 가바나 역시 병원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 방문이 쉽지 않지만 구내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진. 좀 전문적인 병원에서 어디가 뭐 이빨이 문제인지 잇몸이 문제인지 혀가 문제인지, 아니면 마망이는 거기 나와 있는 종양이 문제인지, 아니면 또 어렸을 때 그 학대당했을 때 돌아간 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정확한 것을 좀 알고 싶어요. 보호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병원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상담을 통해 고양이 전문의 이기종 수의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구강질환. 대체 원인이 뭘까요? 유기묘들 같은 경우는 구내염과 호흡기 바이러스가 되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나 구내염과 식습관이 동반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리고 뭐 더 심해지면 구내염이 진행되는 거에 따른 염증에 의해서 침을 흘리고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망이와 가바나는 검사실로 옮겨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신체 검사 등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고양이가 조금 더 이
다추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순하지만 병원에 오면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를 해하는지 알고 많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우리 마망이 놀랬구나. 밭을 좀 준비해줘봐. 흥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진정도 되고 통증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번엔 마망이를 괴롭혀온 구강 내 종괴의 정체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CT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영상진단센터의 영상 전문의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과연 마망이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심각한 건 아니겠죠? 영상에서는 악성 종양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괴가 이빨을 놓거나 치조골을 놓거나 그런 건 없고요. 뼈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비강 안에 염증성 산출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이빨은 비교적 나쁘진 않아요. 마망이를 위해 병원 내 많은 수의사들의 협진이 이어졌습니다. CT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은 아닌 걸로 나왔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세포학 검사를 실시해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종양의 어떤 성향을 먼저 보기 위해서 세포 검사라고 하는 걸 먼저 했고요. 검사를 통해서 종괴가 염증에 의한 것인지 종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세포 검사에서는 암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관찰되는 세포들이 염증 세포인데요. 이런 세포들이 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염증성 병변이라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마망이의 종괴는 염증에 의한 것으로 우려와 달리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서 먼저 링거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제 안 아프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야 은희 씨의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요. 한편 마망이의 아들인 가바나의 구강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가바나는 마망이 애기예요. 네. 근데 나이가 2살인데 아마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글로불린 수치만 올라가 있지만 다른 장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스케일링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바나의 경우 치과 전문의 한광일 수의사와 협진을 통해 스케일링을 결정했는데요. 마취 후 드디어 스케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바나의 입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광일 수의사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데요. 그 이빨은 뽑아야 되겠죠? 네, 심하고요. 네, 잇몸도 다 뽑고 치주염도 심하네. 심하고 맨 앞에 거 빼고는 뒤쪽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내염은 물론 치아가 녹아내리는 치아 흡수성 병변까지 앓고 있었던 가바나. 치아 흡수성 병변 치료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구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발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취 후에 구강 한해를 봤을 때 많이 부어 있고 빨갛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치아 쪽에는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치아가 녹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치과 방사선 촬영 후에 필요한 부분 송곳니 뒤쪽으로 발치를 실시했고요. 가바나의 수술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은희 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되겠네요. 더 가서 검사도 하고 항상 이렇게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고양이 입 안을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파악하기 어려운 고양이 구강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특히 양치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잘 못하니 구강 위생 상태가 떨어지게 되고 또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하러 내원을 사람처럼 해주시면 좋은데 아플 때가 아니면 아직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내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픈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구강 체크를 받으시고 치석이나 어떤 병변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치아를 오래 갖고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망이와 가바나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후 무사히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전보다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더 이상 버려지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